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법인세 파트 217페이지 준비금 얘기 한번 가볼게요. 준비금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준비금은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오케이. 회사가 이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사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을 좀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준비금을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제 준비금을 뭐 충당부채 성격으로 본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금을 이제 모으게 되면은 손금으로 인정이 돼서 나중에 이제 지출하시게 되면 입금으로 뒤집어 준다.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 송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입하거나 상계하는 연도에는 조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 했냐면 회사에 모을 때는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다음에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은 입금으로써 이제 된다라고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었죠. 다음 그러고 준비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준비금하고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으로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앞에 보시면은 뭐 법인세법에 따른 준비금이다. 그래서 뭐 책임준비금, 뭐 비상위험준비금,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이렇게 적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그거 말고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제 준비금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손실보전준비금입니다라고 이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2013년인가 까지는 연구인력개발 준비금도 인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조특법은 제가 상당히 약한 파트기도 하고 약한 파트기도 하고 저도 뭐 수업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저도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얘기로는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다음 4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설정대상 법인에 따른 별다른 제한이 없다? 아니에요. 이게 세분화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지만 이제 적용이 됩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에 2번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준비금이나 충당금은 방금 제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얘기했었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앞에서 봤죠? 대손 충당금도 앞에서 봤는데 수선 충당금이라는 건 못 보셨죠? 뭐 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부당이익 계산부인 주관식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22페이지 일단 지문 보면은 3일에 당기 당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2억 원인 건물을 3억 원에 매입을 하고 건물의 신고내용료세에 따라서 75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했대요. 다시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했대요. 이 경우 당기 세무조정을 수행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요걸 하시면서 일단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좋은 게 부당행위 계산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계산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본적인 조건, 우리 이제 재경관리사를 푸시면서 요 정도만 알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파트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챙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번 특수관계자여야 되고요. 다음에 2번 조세를 감소시켜야 돼요. 되셨죠? 뭐 조세를 이제 부당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뭐 그냥 조세를 감소한다 그러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조세를 감소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고가매입 저가양도. 그래서 내가 원래 사야 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산다라면은 그만큼 원가가 증가할 거니까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회사의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거예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을 했을 때 비용값이 커지니까 결과값인 당기순이익은 작아질 거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저가양도, 수익을 적게 잡는, 그럼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법인세라는 건 당기순이익부터 계산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과세 표준 자체가 작아질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조세를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으시냐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적혀 있는 걸로 이제 산식을 만들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3억 원과 다음에 시가의 5% 중에 작은 거 이상이다. 그래서 저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 문제로 주로 나오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자,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맞고요. 다음에 시가가 2억 원이래요. 그러고 건물을 3억 원에 샀대요. 그럼 고가매입이거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조건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3억 원과 시가의 5% 이상이냐.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뭐냐면은 시가 마이너스 장부가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절대가치 부등호를 뺀 금액이 민 3억과 시가의 5% 이상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계산산식을 넣어보면은 시가가 지금 얼마짜리냐면은 2억, 다음에 장부가가 얼마짜리냐면은 3억. 그럼 두 개를 빼면은 부호 생각 없이 두 개를 빼면은 1억이겠죠. 그랬을 때 민 3억과 다음에 시가가 지금 2억이니까 2억의 5%를 한 금액. 그러면은 2억의 5%를 하시면 얼마냐면 1,000만 원이거든요. 요게 1,000만 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3억과 1,000만 원 중에 작은 게 1,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가 1억이니까 크거나 같은 이상이 맞구나. 그러니까 3번 조건도 맞았으니까 이건 부당한 행위네 라는 거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행위가 되시게 되면은 세법상에서는 시가로서 이제 자산가액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이 되면요. 자, 회계 처리를 한번 내볼게요. 자, 회사는 지금 건물 매입 시점에 현금으로 전액 지급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건물 3억 대변의 현금 3억인데 이거를 이제 세법상 입장에서 바라보면 세법 건물 2억 대변의 현금 3억 그러고 차변에 들어오는 만큼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부당행위가 돼서 1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첫째, 건물가액이 줄어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건물가액이 줄어야 되니까 요 사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건물을 줄여야 되니까 차변에 비용 1억 대변에 건물 1억 으로써 이제 회계 처리가 하나가 잡혀서 건물이 1억이 감소했습니다. 라는 이제 회계 처리로 해줘야 왼쪽 회사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 세법에 있는 게 맞아질 거라서 자, 조정은 여기다 쓰면 자리가 없겠네요. 여기다 써볼까요? 첫 번째 조정 손금 건물 1억만큼이 세법상에서 감소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차익이 맞춰지는 회계 처리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부당한 행위인데 이렇게 비용을 인정해줘 버리면은 당연히 회사 입장에선 부당한 짓만 하고 다니겠죠. 그래서 다시 잡았던 비용을 차변의 부당행위 1억 대변의 비용 1억으로서 뒤집어서 비용을 이제 인정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세무조정을 다시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내면은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송금불산입 부당행위 1억 그리고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지출했냐면은 대표이사죠. 그래서 상여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분계를 한번 맞춰보면은 건물에서 1억을 줄였으니까 건물이 2억이 될 거고 다음에 비용 1억을 잡았는데 그 중에 상계에서 날렸죠. 그러면 부당행위 1억만 남으시죠. 부당행위 1억. 그럼 지금 왼쪽에 있는 분계와 오른쪽에 있는 분계가 같아졌죠. 그래서 세무조정이라는 거는 결국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회계 처리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회계 처리 상태로 맞춰주는 이제 조정을 우리가 회계 처리다, 다시 세무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무 조정이 두 개가 잡힙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저는 지우개로 조금 지워볼게요. 자, 이거를 다시 쓸 자신은 없기 때문에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신이 없다라는 게 이거를 또 쓰면 시간이 또 가니까 금방 이제 기다릴 만큼 이제 요 지우는 시간만큼 대비했을 때 지우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조정이 하나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아래 텍스트도 이제 지워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조정이 요렇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정 얘기인데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750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지금 일단 회사가 잡은 건물 중에 이만큼이 인정이 안 됐죠? 1억만큼. 근데 회사는 그거를 이제 장부상에서는 캐치가 안 되니까 장부상에선 3억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이거에 나누기 내용연수를 한 40년만큼 아마 감가상각비를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3억 나누기 40을 하시면 750만 원이거든요. 되셨죠? 3억 나누기 40년을 하시면 750만 원. 근데 일단 그 중에 요 송금 잡혀 있는 금액만큼은 세법상에서 건물가액을 낮췄으니까 이거부터 이제 조정을 해줘서 감가상각비 중에 야, 이 부분은 원래 잡으면 안 됐던 거야 라고 빼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750을 그냥 쓸까요? 위에 3억은 숫자가 커가지고 제가 저렇게 썼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750을 잡았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건물을 3억으로 잡았을 때 금액인데 아싸리 세법상에서는 1억만큼은 건물가액을 지금 감소시켜 놨으니까 1억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잡으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750 중에 1억에 해당하는 되셨어요? 비율만큼 회사가 잡은 게 3억이죠. 그래서 전체 회사가 잡은 3억 중에 1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아싸리 감가상각비로 잡을 수가 없다. 세법에서 인정되는 금액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750만 원 곱하기 1 나누기 3을 하면은 250만 원. 그래서 세법상에서 이만큼은 처음서부터 부인을 하고 시작을 한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부인액 다음에 자리가 없네요. 250만원 다음에 유보라고 지금 잡아주면서 위에 잡았던 건물 1억만큼을 추인하면서 아싸리 처음서부터 비용 인정을 하질 않는다. 그러면 회사가 잡은 지금 750 중에 250만원만큼은 처음서부터 부인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잡은 금액이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500이 남은 거죠. 되셨어요? 감가상각비가 500이 남았을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제 세법상에서 이제 한도가 인정되는지 다시 한도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세법에서 건물은 얼마짜리였어요? 2억짜리였죠?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40년. 되셨죠? 그래서 2억 나누기 40을 해보시게 되면은 세법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도 5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남은 감가상각비가 500, 세법에서도 인정되는 게 500, 그러니까 나머지 조정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조정이 총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하나, 둘, 셋. 되셨죠?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글자가 되게 구석탱이 붙어가지고 막 보기가 좀 불편한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고 마무리 얘기. 제가 지금 건물은 계속 내용연수를 그냥 나눴는데 이건 앞에서 감가할 때 했었어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었죠. 그래서 내용연수 40년으로 나눴습니다.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23페이지. 3일은 당기의 당 회사의 대주주에게 시가 100억 원. 자, 일단 대주주죠. 자, 그리고 시가 100억 원을 장부가액 80원 다시 100억이래요. 100만 원이죠. 위에서 억 얘기했더니 자꾸 억이래네. 다시 대주주에게 시가 100만 원, 장부가액 80만 원. 자, 인 기계 장치를 50만 원에 양도를 했대요. 되셨죠?
그럼 원래 얼마짜린데? 이제 시가니까 100만원짜린데 되셨어요? 얼마의 양도를 했대요? 50만원의 양도를 했대요. 되셨어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태예요? 저가 양도죠. 그래서 일단 케이스를 하나씩 맞춰보면은 1번 대주주니까 특수관계인 오케이. 다음에 2번 조세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다? 저가 양도다. 그럼 회사의 수익 자체가 줄어들 거니까 당연히 세법상에서 계산되는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조세 감소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상이냐 민 3억과 시가의 5% 이상이냐를 따지셔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거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아까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시가의 마이너스 장부가를 빼고 여기에 민 3억과 시가의 5%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럼 시가가 지금 얼마? 100만원 마이너스 장부가가 얼마? 50만원. 자, 그러고 민 3억과 시가가 100만원이죠. 여기에 5%를 한 금액이 이상이냐가 돼야 되겠죠. 그럼 100만원에 5%를 하면 5만원이거든요. 요만큼이 5만원이에요. 자, 여기가 5만원 되시죠? 그럼 앞에 거 빼보면 이거 5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50만원은 5만원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 번째 조건도 맞았구나.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부인이구나 가 되시는 거고요. 자, 아까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미리 챙겨 놓읍시다. 자,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럼 이제 회사 거 이제 분계 처리를 한번 내보면은 회사는 지금 장부가 80만원짜리래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 시 대변에 취득원 깔 거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50만원을 받았고 대변에 지금 뭐 팔았냐면 기계장치 팔았죠? 기계만 쓸게요. 자, 순액으로 가겠습니다. 순액 80만원. 자, 그럼 차변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올 거냐면 처분 손실 30만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한 번 더.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뭐 얼마다, 다음에 취득원가도 얼마다, 이건 모르니까 제가 순액으로 바로 갔어요. 그럼 세법상에서는 자, 차변에 현금 50만원을 받았고 다음에 기계장치 80만원짜리 팔았는데, 자, 차변에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법상에서는 아까 제가 시가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금 50만원 받았으니까 야, 이거 부당한 행위다, 그러니까 50만원만큼 더 잡아야 돼 라고 이제 세법에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을 받았다고 되셨죠? 다음 또 갈게요. 그럼 대변에 들어오는 건 처분이익 20만원이 들어오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이제 조정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저는 웬만하면 손익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 처분 손실이 있는데 지금 세법상에선 처분 손실이 없죠. 그러니까 처분 손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정이 요게 송금불산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송금불산입 30만원. 다음에 회사에선 처분이익이 없는데 세법상에선 처분이익을 더 잡았죠. 그래서 조정이 입금산입이구나, 그래서 20만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송금불산입이나 입금산입은 둘 다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합쳐서 한 번에 쓰면은 그래서 조정이 입금산입 혹은 송금불산입 50 부당행위 50만원 다음에 누구한테 줬어요? 대주주한테 줬죠. 자, 그래서 배당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225페이지. 자, 3일은 대표이사예요. 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하여 단기에 가지급금 적수가 1억이래요. 자, 그러고 차입약정을 맺지 않았으면 뭐 가수금도 없고요, 수입한 이자도 없대요.
되셨죠? 자, 그럼 3일이 선택한 적정 이자율이 1.6%라면 자, 필요한 세무 조정은 뭘까요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맞는지 이제 따져야 되겠죠. 부당이가 맞는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번 특수관계자여야 되고 되셨죠? 다음 2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이어야 돼요. 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대표이사한테 수입한 이자가 없었죠. 그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가지급금이 나가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개념이 되기 때문에 대여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대여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 이자를 받았으면 회사 입장에서 이자 수익이 생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받았대요. 그러고 뭐 약정도 없대요. 나중에 뭐 받기로 한 약정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 조세 감소에 해당할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러고 요 이제 조세 감소가 그냥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지 않고도 원래 그럼 받았어야 되는 이자보다 덜 받았다면 되셨어요? 약정을 맺지 않았는데 받았어야 되는 이자보다 덜 받았다면은 그것조차도 이자 수익이 감소가 될 거니까 당연히 조세 감소가 되실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까지는 안 나오실 것 같고요. 다음 그리고 3번 자 크거나 같다. 자 민 똑같아요. 3억과 시가의 5%다. 그래서 이제 아 위에 두 가지 조건은 맞았네. 그럼 이제 아래 3번 맞춰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자 계산은요 제가 보통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돈, 이, 기, 자라 그래요. 그래서 돈, 이, 기, 자라 그래요. 그래서 돈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기간은 이자다 이렇게 암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 얼마냐면은 1억이에요. 1억. 그러고 가지금 계산하실 때는 꼭 적수로 계산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뒤에 주관식 문제가 있으니까 고의 가서 한 번 더 할게요. 자 1억에 곱하기 자 이자율이 있으시죠? 근데 이자율을 주어줬어요. 다음 그러고 오프라인 학생들은 제가 뭐 이거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원래는 이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원칙이죠. 자 그래서 1.6% 곱하기 기간인데 기간은 그냥 365로 하겠대요. 자 그래서 이게 적수니까 곱하기 일수가 이미 들어갔을 거라서 1 나누기 365 이렇게 자 그래서 1억 곱하기 1.6% 나누기 365를 하시면 소수점 자릿수 떼고 4,383원이에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 산식을 조금 이제 저는 이렇게 산식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시면 원래 산식대로 하면은 가지급금에 곱하기 일수 요만큼이 가지급금 적수니까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1 나누기 365를 하시면은 정확한 이제 가지급금 산식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나온 요 금액이 뭐냐면은 요게 시가예요. 시가 되셨죠? 시가.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하면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시가 마이너스 장부가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장부가는 요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하실 때는 회사가 이제 받거나 이제 잡혀있는 뭐 이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그 이자도 이제 어떤 상태냐, 뭐 차입 약정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까지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요렇게 했을 때 요 금액이 민 3억과 다음에 4,383원의 5%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가거든요. 결국 계산한 게. 그래서 요렇게 계산한 금액과 요거와 다음에 앞에 있는 것 중에 이제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은 아 이게 부당행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현재 지금 시가가 얼마냐면은 4,383원 마이너스 이자를 수취한 금액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입한 이자 없다 그랬으니까 빵원 했을 때 이게 지금 민 3억 이상은 안 되는데 4,383원에 5%를 하시면은 219원이거든요. 당연히 이상이겠죠. 자기 자신의 5%한 것보다 자기 자신의 5%한 것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아 이게 부당행위가 될 수 있구나. 됐죠? 그럼 회계처리를 내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이자를 수입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기 없음일 거고 세법상에서는 너 부당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4,384원만큼 부당한행이 됐는데 이게 원래는 이자 수익이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세법상에서 수익을 더 받죠. 그러니까 입금 산입 4,383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혹은 부당행위. 자, 그러고 누구한테 줬냐면 대표이사 거였죠. 그래서 대표이사한테 너 이자 수익을 받았어야 돼 라고 이제 잡아주시는 게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하단 같은 문제인데 이제 226페이지. 요거는 지금 일수 계산을 하시도록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한번 보면은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얼마냐. 그러고 가중평균 차이 비자율 적용하기로 했는데 가중평균 차이 비자율은 1.6%다 라고 적혀있죠. 줬죠 지금. 자, 그리고 이자를 받은 내역이 없대요. 그럼 회사는 뭐 이자 수익을 계산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특수관계인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대표이사가 1,000만원을 가져갔는데 1,00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냐면은 1월부터 3월까지 썼어요. 되셨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앞에서 저랑 부가세나 아니면 법인세 간주임대로 계산하면서 날짜 끊는 거 얘기 드렸죠. 요거 일기 예정이잖아요. 그럼 날짜로 90일일 거예요. 되셨죠? 자, 바로바로 가봅시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기간에 대한 거죠. 나머지 기간에 대한 거. 그럼 365일에서 마이너스 90을 빼면은 나머지 기간은 275일이 돼요. 그럼 275일 동안에는 이제 얼마를 이제 빌려줬던 거냐면은 1,000만원 중에 500만원만 갚았으니까 남는 돈이 5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럼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보면 아까 제가 가지급금의 적수라 그랬죠. 그래서 1,000만원만큼은 일수를 90일을 썼고,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500만원만큼은 275일을 썼습니다 라고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곱하기 이자율이 1.6% 곱하기 1 나누기 365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요럴 때 이제 계산기에서 M뿔 M말을 쓰시면은요 좀 계산이 편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쓰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프라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강사님이 아마 잡아주셔야 될 텐데, 자, 99,726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조건식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 특수관계인이냐? 자, 특수관계인 맞죠? 지금 특수관계인. 자, 다음 그러고 두 번째 조세를 감소시켰냐? 그쵸, 맞죠? 이자를 받은 내역이 없으니까 이자 수익 잡아야 되는 걸 안 잡았으니까. 그럼 세 번째 민 시가와 다시 3억과 시가의 5% 이상이냐를 봐야 되는데, 이제 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받은 이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5% 이상일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지워보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야 보기가 편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시가 마이너스 이자 했을 때 3억원 이상은 뭐 딱 봐도 아니니까 계산을 보면은 이제 시가의 5%냐 라는 걸 이제 볼게요. 그럼 시가가 지금 얼마냐면은 요 계산한 이자가 시가라 그랬죠. 99,726원에 수취한 이자는 없죠. 그러면 시가 99,726원에 곱하기 5%.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조건도 당연히 맞았겠죠. 당연히 뭐 본인은 5%보단 크겠죠. 자, 그래서 회사는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했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아예 안 했다.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세법상에서는 야, 너 그거 부당한 행위다. 받았어야 된다, 이자를. 그래서 얼마를 받았어야 되냐면 시가만큼은 받았어야 된다. 그래서 이만큼을 이자 수익으로 잡았어야 된다 라는 이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입금,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혹은 부당이익 계산부인 요렇게. 자, 그러고 누구 거였냐면은 지금 대표이사 홍길동 씨 거였죠.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게 4년
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객관식 갑니다. 자, 1번 3일에 다음 거래 중 부당이익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요거는 이제 소득세 근로소득 파트나 이런 데 할 때도 이제 있는 얘기랑 같은 얘기에 답이 있거든요. 직원인 김삼일에게 사택을 무료로 제공했대요. 사택이라는 건 원래 사용인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부당이익이 바로 아니고요. 이걸 만약에 출자 임원이 썼으면은, 되셨어요? 출자 임원이 썼으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이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럼 아래 보시면은 임원 김용산에게 시가 8억 원짜리를 7억 원에 양도를 했다. 그럼 저가 양도했죠. 그죠? 부당이익이 되실 수 있고, 다음에 대표이사인 특수관계인 맞고,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이 1억 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했으면 이자 수익이 발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익의 감소가 오니까 조세의 감소. 그러고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니까 특수관계자도 받고, 대주주인 김마포에게 특수관계자 받고 토지를 1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했으면 임대료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수익의 감소가 오니까 부당이익이 맞습니다.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2번 갑니다. 자, 2번 부당이익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은, 자, 첫 번째 출자자와 친족, 뭐 딱 봐도 회사에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뭐 가끔 막장 드라마 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 막 갑자기 찾아와서 여기는 뭐 일반인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시는 분들. 다음 그냥 우스갯소리 한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2번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자, 직원도 특수관계자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음 3번 법인의 소액주주인데, 이 소액주주라는 말은 법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혹은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 1% 미만하도록 이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액주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소액주주들은 이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되셨죠? 그러고 요 얘기 이제 뒤에 넘어간 문제 하나가 있어요. 자, 다음 당해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다음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 그러면 주식수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면은 뭐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3번 갑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부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부당이익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오케이. 2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의 조세 부담이 감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당연하죠. 제가 두 번째 조건이 조세 감소라 그랬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3번 임원에게 주택 임차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복리효생 목적으로 모아서 부당이익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인데 틀렸고요. 요게 이제 작년 세법 개정 때 이제 어떤 개정이 있었냐면은, 회사가 중소기업일 때요. 중소기업일 때 직원에게 주택 임차 자금을 대여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겠다. 되셨어요? 요런 이제 세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 임차 자금 혹은 뭐 주택 구입 자금을 대여하게 되면은 부당행위로 보지 않겠다. 요 이제 개정이 있었거든요. 임차 자금, 구입 자금 포함이에요.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3번이고, 4번 회사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부당이익 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지금 사택 제공했다는 얘기죠? 직원에게.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입니다. 기숙사 제공했다는 얘기니까 쉽게.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4번 대표이사인 홍길동 씨에게 특수관계인 맞고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했으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네요. 동대여금은 제 21기 사업연도에 적수가 36억 5천만 원이래요. 2021년 중 대표이사로부터 수령한 이자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조세가 감소가 됐을 수 있고, 가중평균 차입률이 이제 차입이자율이 4%다. 세무조정으로 오른 것은,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가지급금 적수가 36억 5천만 원, 다음에 곱하기
이자율이 4% 곱하기 1 나누기 365를 하시면 곱하기 4% 나누기 365 그럼 4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만큼 이제 입금 산입 상여가 되겠죠. 요건 뭐 앞에서도 계속 분개해드렸으니까 바로 답 체크를 할게요. 금액도 요거밖에 없으니까.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5번 시가 100억원짜리 건물을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 30원을 인식했다. 100억원이 아니네요. 100원이군요. 100원짜리 건물을 유형자산 처분이익 30원을 인식했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이제 회사 거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분개를 해야 금액이 모일 것 같아서 회사 거. 그러면 지금 받은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건물을 지금 순액으로 장부가로 바로 처리를 해보면은 50원을 팔았는데 처분이익을 30원을 인식을 했죠. 자, 그럼 차변에 지금 받은 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원이 되겠죠?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100원짜리 건물을 80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저가양도 했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대주주한테 특수관계인한테 팔았는데 저가양도를 했다. 되셨죠? 그럼 이제 판단해 봐야 되겠죠? 시가 마이너스 장부가를 했을 때 이게 민 3억원 다음에 시가의 5% 둘 중에 작은 거 이상입니까? 를 봐야 되는데 시가가 100원 다음에 장부가가 지금 얼마냐면은 50원 했을 때 민 3억원은 뭐 당연히 아닐 텐데 3억원에 다음에 시가 100원에 5%를 하시면은 뒤에 게 5원이죠. 그만큼이 5원이에요. 그럼 5원 이상 맞죠? 50원이니까 왼쪽 게. 그러면 요 조건이 성립을 했으니까 아 이거 부당이익이네 가 될 거고. 자, 그럼 세법상에서는 차변에 현금으로 80 대변에 건물 50짜리 팔았는데 너 부당한 행위했어 20원 더 받았어야 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받은 돈 자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시가로 보는 거예요. 시가. 되셨죠? 자, 그러고 대변에 들어오시는 게 처분이익 50원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세법에서 지금 처분이익을 더 잡았죠. 그래서 아 입금 산입이구나 라는 얘기가 될 거고. 됐죠? 그러고 얼마 더 잡았어요? 20원 더 잡았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입니다. 그리고 대주주니까 배당일 거고요. 다음 또 갈게요. 항상 요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세무조정 필요 없음이라는 이제 지문들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3일은 2021년도에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던 중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할 때도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의 적수, 나누기 차입금 적수, 업무무관 가지급금 계상이 돼야 되고요. 다음 그러고 접대비는 필요가 없죠. 이거는 회사의 매출액만 있으시면 되죠. 지출한 내역하고 회사의 이제 접대비 내역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매출액만 있으시면은 한도 계산이 되고요. 다음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가 되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뭐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자, 아래 내려갑시다. 자, 그러고 자 뒷장 보면은 7번. 자, 영리내국법인 주 3일에 제21기 거래내역이다. 부당이익 계산부인과 관련해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갑과 을은 모두 거주자이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5%래요. 자, 그럼 이제 아래 보면은 발행 주식의 30%를 출자하고 있는이면은 특수관계인에 해당을 하실 거고요. 다음에 내국법인 주 3위에게 10억 원의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줬대요. 그러면 지금 이자 수익이 발생되지가 않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익의 감소가 들어올 거니까 당연히 아 부당이익이 맞구나. 조세가 감소하니까. 다음 그러고 아래 보시면은요. 자, 2021년 1월 1일
출자 임원 지분율 1%. 자, 그럼 나와 있는 게 1%면 아까 제가 말 정정해 드렸죠? 1% 미만이 이제 소액주주인 거고 1% 이상서부터는 이제 소액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백에 3년간 주택자금을 3억을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1번이랑 같죠.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줬으면 이자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거니까 지금 요거 부당행위가 맞다. 다음 3번 3일에 임원에게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창업주 명예회장이래요. 딱 봐도 포스가 있어 보이죠. 법인 설립 시부터 사용하는 사택의 연간 유지비 1억 원을 3일이 현재까지 부담을 하고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이 내야 될 거를 지금 3일이 내고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3일 입장에서는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됐죠. 그럼 비용이 증가됐으면 그만큼 조세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조세가 감소될 수 있는 케이스가 맞기 때문에 3번도 부당행위가 맞다. 다음 4번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라고 나오셨죠? 바로 해당이 안 돼요. 되셨죠? 특수관계가 없다 그럼 부당행위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의제기부금으로 가실 수 있죠? 의제기부금. 되셨죠? 자, 그래서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8억 원에 매각했다. 그럼 저가양도 했으니까 의제기부금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의제기부금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계산까지는 안 할게요. 자, 8번 3일은 2021년 12월 31일 당회사의 대주주인 김용산 씨로부터 시가 100억 원의 건물을 120원에 매입하고 라고 적혀 있으면 고가 매입이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서 생각해 볼게. 자, 마지막 세 번째 거 판단을 해야 되죠. 시가 마이너스 장부가를 했을 때 이게 민 3억 원과 다음에 시가의 5% 이상이다. 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시가가 지금 얼마짜리냐면은 100억 마이너스 장부가가 120억. 자, 그러면 이거 딱 봐도 3억 원 이상이든지 시가의 5% 이상이든지 둘 중 하나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왼쪽 게 20억이니까 그죠? 근데 시가가 100억이니까 5%를 해보면 그럼 여기는 3억 뒤엔 5억이거든요. 그러면은 부당행위 조건에 이제 마지막 조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회사는 지금 회계 처리를 어떻게 냈냐면 회사는 건물 120억 다음에 현금 120억 이렇게 잡은 거고 세법에서는 차변에 건물 100억 대변에 현금 120억 조금 안 보이니까 땡길게요. 다음에 차변에 부당행위 20억 요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요거 회계처리 얘기했었죠. 요렇게 되기 위해선 첫 번째 건물가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비용 20억 건물 20억 되셨죠? 그래서 건물가액을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송금으로 건물이 20억이 잡힌다. 그래서 요렇게. 근데 부당한 행위를 했는데 비용 인정을 해주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 비용 잡은 거를 뒤집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요렇게 부당행위로 잡아준다. 그러면 건물가액 120원 있던 거 줄어들어서 100억 남을 거고 다음에 비용 20 잡혀있던 거 없어져서 상계되면 남는 게 부당 20원이 차변에 남겠죠. 그러면 건물 100억, 부당 20억, 다음에 대변에 현금 120억 해서 이렇게 분계가 맞아진다고요. 그래서 송금불산이 부당행위 20억 누구 거였냐면 대주주라 그랬죠. 지금 대주주 배당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맞춰보면은 3일에 각 사업연도 옳은 거 찾으래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20억만큼 증가한다? 아니요. 손금 20억에 송금불산이 20억이니까 각사소득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만 된 거예요? 건물가액이 줄어들고 다음에
대주주한테 소득세가 과세되겠죠. 인정배당과세가 되니까. 자, 다음 그러고 2번. 법인 다시 회사의 대주주인 김용산 씨에게 배당으로 소득 처분을 해야 된다. 오케이. 다음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 얘기는 의제기부금이죠. 특수관계이니까 의제기부금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요. 4번.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경우 자산의 저가양도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아니죠. 처음에 제가 조건을 뭐라고 잡아드렸어요? 조세의 감소인데 보편적으로 그게 저가매입, 고가양도 이렇게 잡아드렸죠. 그래서 고가매입도 부당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마무리. 자, 9번. 다음 중 부당이익 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처음에 보면은 미지급한 11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했대요. 뭐 특수관계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뭐 해당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급여 얘기고. 자, 다음 2번. 직원의 골프 회원권 구입을 위해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거 딱 봐도 업무 무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원도 특수관계인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금의 대여액이다. 오케이, 답안에 가는 거 바로 2번이고. 다음 또 갈게요. 자, 3번. 직원에 대한 월정액급여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이다. 이거는 다음 달 월급을 미리 땡겨준 개념이기 때문에 업무 무관으로 보지 않고요. 그러고 그냥 업무와 관련된 1년 이제 활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맞는 얘기시고요. 되셨죠? 부당이익 계산 부인 아니에요. 됐죠? 다음 그러고 퇴직금 전환금 뭐 이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1번도 아니고 그래 답안에 가는 거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파트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